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자연명리 나의 길을 찾다입니다. 요즘 학계에 자연의 공존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연의 공존화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된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요즘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운명에 적용하는 자연명리, 자연물상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연명리 나의 길을 찾다는 자연명리의 입문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명리학의 기초 이론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한 이론 나열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학이나 자연생태학, 기후학 등을 접목하여 자연의 이치로 인간의 삶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오늘 공부할 사주는 이재명 전 대표 사주로 추정되는 사주입니다. 최근에 김문수 전 장관 사주를 풀었더니 이재명 전 대표 사주도 풀어달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문제는 제가 직접 이재명 전 대표 사주를 감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재명 전 대표 사주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이 사주를 많이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주를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전 대표의 사주로 신뢰할 만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이 사주는 겨울의 을일주인데요. 그동안 자월 을일주들을 임상을 해보면요, 대개 삶이 순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자연물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을목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대개 겨울의 을목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지상에 있는 줄기들은 다 죽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생기는 추위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땅속 뿌리에다가 생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을을 해에서 사지다 뭐 이렇게도 12운성으로도 이제 보잖아요. 대개 이런 구조의 사주를 가지면은 조우용신을 써야 되고, 초년에는 어려운 집안에 출생하거나 건강 문제들로 고생을 좀 하죠. 그래서 화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힘들다가 화대운이 오고 나서 이제 발전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보리밭인데요. 보리밭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지니고 있어서 파릇파릇 하잖아요. 아까 저 을목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밭과 같은 유형의 사주로 태어나면요, 조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우용신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유형에 속하죠. 세 번째는 이 복수촉 같은 들꽃인데요. 이런 을목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눈을 뜰고 일찍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요. 이런 전략을 구사한 이유는 남들보다 먼저 꽃을 피워서 벌나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철새인데요. 이 을은 새도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을목이 새인 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을 한자 자체가 새 을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철새 같은
유형의 사주가 되면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개 해외와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의 을목들은 물론 이거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이런 정도의 특징들이 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주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로 추정되는 이 사주를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명리 이론으로 본다면 전형적으로 조우용신, 이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 사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월에는 춥고 금수 기운도 좀 많은 편이니까 이 병화가 용신이 되고 이제 수가 기신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재를 용신으로 삼고 이 관과 인성이 기신이 되기 때문에 대개 명예욕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자연명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와 유형이 비슷한 자월 을류일주의 임상사주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명예를 얻는 사례가 없어요. 대부분 빈곤하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병술씨의 경우는 사업으로 성공한 예가 몇 명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미씨는 병술씨보다 급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병술씨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사주를 해석하기 전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전 대표 정도면 대통령 당선 여부를 떠나서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리는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공한 사람에 속하니까 급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그 급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가 이재명 전 대표 사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자연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월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때죠, 그죠? 그래서 을목도 1년 중에 가장 위축된 형태로 겨울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고 소심하고 모험할 정도의 배짱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 날카로운 이 유금이 을목을 극하고 있으면 더 겁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주가 되면요,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주들을 다 살펴봤더니 명예를 크게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0만 개 정도의 임상 사주를 가진 분에게도 물어봐도 정치로 성공한 예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주가 이 갑을 등락의 갑을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겨울에는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빼놓고는요, 대부분 지상의 줄기를 포기하고 뿌리에 생기를 두면서 죽은 듯한 모습으로 휴면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봄동처럼 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바람을 피하고 땅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이용하면서 생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에 잘려진 을목은요, 갑을 탈 수도 없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갑을 타봐야 강한 바람에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더 춥고 등락의 갑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려운 과정에 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갑의 도움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등락의 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아직도 눈서리가 있는 여기가 이제 고향 땅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 형제 자리는 쳐다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병술시가 있는 햇빛이 비치는 이제 이 땅을 찾아서 을목이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자수성가를 해야 돼요. 그죠? 등락예갑도 못하고 부모 형제 자리가 춥기 때문에 부모 형제 덕은 없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겨울에 을목이 가장 위축된 모습으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심하고 건강에도 매우 불리해요. 특히 이제 금을 깔고 앉아서 그렇죠. 그죠?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감히 금을 쓸 용기를 못 내고 여기 햇빛과 따뜻한 땅을 찾아서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을 기피하기 때문에 명예보다는 따뜻한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찾아서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해지는 기미대운에 이제 발전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유형의 사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하고 이 사주가 유일하게 사업을 해서 부를 이룬 사주에 해당돼요. 제복이 있는 사주였어요. 일단 이 사주는 집안이 어려워서 이른 나이에 사업적으로 진로를 정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고, 이 사주는 적천수에도 나오는 사주인데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 수완이 뛰어나서 부자로 살았고요. 적천수에는 학문은 못하고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거기 써져 있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학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없고 명예는 없고 재물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주를 빼면요, 나머지는 다들 힘들게 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44세 임신년에 간암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조선 말기 유학자예요. 그리고 이 개미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했다가 부도나고 이제 힘들게 살았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술인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뭐 명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삶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자연에서 겨울의 을목이 식물에 해당될 때는요, 거의 죽은 모습으로 휴면하면서 생존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 겨울보리나 겨울매화나 겨우살이 같은 이런 유형에 해당되면은요, 예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자월의 을목이 식물이 아니고 새가 되면은 그때는 부모 형제덕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까 을이 철새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 사주는 이 을목이 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왜 새가 되냐? 이 유는 닭이죠. 그죠? 그런데 을이 합쳐지면은 이것도 새죠. 그죠? 그래서 원래 닭도 조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가금류지만 조류에 해당될 수 있죠. 그죠? 날개가 태화돼서 날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을유를 합치면 조류가 돼요. 새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유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을이 금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새의 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철새의 속성이 있으니까 해외와 인연이 많아요. 그리고 갑에서 둥지를 트니까
항상 갑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또 이 갑에는 겨울이어도 갑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집안에서 출생을 하거나 부모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형제 덕이 있고, 철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속성이 있으니까 자유분방함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철새 자체가 따뜻한 데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니까 해외와 인연이 있고, 뭐 기미 때문에 좋아지는 거는 뭐 똑같은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게 식물의 유형에 속하는 을목인지 아니면 철새의 유형에 속하는 을목인지를 구별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사주는 여기에서 기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이제 부모 형제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일단 소심하고, 추운 겨울에 금에 살짝만 베어도요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건강에도 매우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주가 좋으려면은 시에 이 따뜻한 병술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사주는 연월이 다 나쁜데 병술시 하나가 좋아서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당대표도 됐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연월 1까지가 엄청 불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단지 병술시로 태어나기만 하면 성공이 될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 기미대운부터 좋게 운이 흐르는 건 맞아요. 그럼 을유일주는 병술시로 태어나서 대운이 오기만 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당대표도 될 정도로 성공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시가 좋아서 성공했다고 하면요, 이건 마치 고양이가 좋은 사료 먹고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헬스하면 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아무리 대운이 좋아도 정해진 원국의 급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운명론이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사주가 이재명 전 대표 사주라고 주장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분들이 원국의 급수를 제대로 알고 지금 개미시냐 병수시냐 이런 걸 논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사주는 고양이급이라서 시가 뭐가 됐든 호랑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이사주가 진짜 맞다면 대통령은 고사고 국회의원도 하기 힘든 사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사주로 풀이를 하지 않았는데요. 워낙 댓글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2022년 대학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어떤 사주를 내밀면서 이분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선이 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사주는 대운과 세운은 좋지만 사주 급수가 그 정도 명예를 얻기는 힘드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다 감명을 받아봤는데 하나같이 운이 좋아서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저만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2023년 조합장 선거에서 꼴등을 했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사주의 급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운만 보고 판단하거나 시를 추론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죠. 이미 타고난 연올 일이 고양이의 급수라면 아무리 시가 좋아도 그건 고양이잖아요. 설사 시가 좋아서 호랑이 꼬리를 달았다고 해도 그건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원국의 급수를 가늠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시와 대운의 흐름을 논해봐야 다 무의미한 일이고 이런 일에 너무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주를 풀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사주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진 분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방금 말한 분 사주인데요. 이분은 아직도 정치 쪽에 몸담고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은 가렸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얼마나 국회의원 되는 일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명문대 출신의 법조인으로 지청장급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분이잖아요. 자, 이 보시면 이재명 대표로 추정되는 이 사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주는 신월이면요,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있는 계절이고 해수가 수생목을 해주고 있고 을목이 갑을 제대로 타고 등락개갑을 하면서 병화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주가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죠. 이 사주에 비해서.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는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을목이 가장 위축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수생목 받는 것도 아니고 금목까지 받고 있는 을목이라 갑을 탈 수도 없어요. 설사 갑을 타도 소용도 없어요. 오로지 햇빛이 비추는 이 따뜻한 땅을 찾아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은 명예보다 생존이 더 우선시돼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유형의 사주들이 성공한 사주들은 다 재물 쪽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이 사주는 당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을목이 갑을 타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 욕구가 매우 강한 분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추고도 이 경인대운에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는데도 몇 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재명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이런 사주도 국회의원 하기가 어렵고 수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린 거대 야당 대표 사주가 이 사주보다 한참 미치지 못해요. 따라서 오늘 공부한 사주는 이전 대표 사주 급수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사주는 이재명 전 대표 사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이재명 전 대표 사주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